차고 갑니다. 차고. 비진이 통정 보고 이제 세 번째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차고. 착각했단 얘기예요. 자, 갑이 지 아파트를 을에게 파는데 가장 쉬운 차고 모습이 얘예요. 매매하는데 지 속마음은 5억에 팔 의사였어요. 의사는 5억. 그런데 계약서 쓸 때 공 하나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5천으로 계약서가 써진 거죠. 표시는 5천. 의사는 5억. 표시는 5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자, 표의자 갑이 이 불일치 사실을 알고 썼을까요? 모르고 썼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니까 공 하나 빠뜨렸지. 나중에 알게 돼요. 을이 5천만 원만 입금해요. 갑이 그러죠. 야, 5억이야 임마. 왜 5천 보내? 그러니까 을이 계약서를 보여줘요. 5천. 그때 알게 돼요. 즉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사 표시한 표의자 갑이 모르고, 이게 바로 차고예요. 자, 차고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의사와 표시를 잘못했죠. 이 차고를 표시를 잘못했다. 표시상의 차고 그래요. 근데 현실에서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공 하나 빠뜨린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현실에서는 자, 차고의 유형. 표시상의 차고보다도 99% 우리 차고는 동기의 차고예요. 차고에 있는 모든 판례는 표시상의 차고 이것 빼놓고는 다 동기의 차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동기의 차고가 있다는 게 뭐냐? 이게 우리 차고 현실의 99% 차고예요. 먼저 동기 차고를 먼저 봅니다. 일단 법조문을 봐요. 차고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즉 계약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하세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효과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효과,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예요. 그래서 취소 사유 두 번째 나왔죠. 제한 능력, 두 번째 착오. 자, 그러나 갑의 착오가 표의자 갑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착오에 의한 계약은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게 만들어요. 따라서 갑은 이 표시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 5천에 팔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취소하세요. 취소하면 무효로 날아가요. 처음부터 무효. 무효 효과가 같아져요. 그래서 착오는 취소 사유다. 그러면 우리 법이 착오에 해당돼서 취소하려면 착오 취소 요건. 첫 번째, 법률행위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착오를 일으키는 데는 99% 착각에 빠진 놈은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의자는 너 임마 공 하나 빠뜨린 네 잘못이잖아. 과실을 수반해요. 대부분은 착오를 일으키는 데는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을 동반하는데 설사 표의자에게 이 착오를 일으키는 데 지 잘못,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이놈이 잘못해놓고 취소 날려버려. 그러면 취소 당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조건 손해봐요. 고생해서 계약했는데 어느 날 전화 와서 나 이 계약에 착오가 있었어. 취소로 날려버릴게. 이 전화를 받은 을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하지만 법은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하게 해줘요. 따라서 이 착오를 일으키는데 설사 갑이 잘못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어요. 단 너무 네 잘못이 커. 잘못이 중대.
중대한 잘못, 과실이 있다면 이놈 보할 필요 없겠죠? 잘못 너무 컸으니까. 따라서 이때는 취소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일단 모든 착오가 아니에요. 계약 내용에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보통 과실은 중대한 과실 반대가 보통 과실, 여기다 가벼울 경자를 붙여도 돼요. 중자만 안 붙은 과실은 다 보통 일방 잘못은 취소해요. 하지만 잘못이 클 때야, 무거울 좀 꽤 커, 그때는 취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어느 정도 보호해줘요. 중요 부분 착오일 것,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 못한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착오가 되려면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돼요.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요. 그러면 법률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 내용에, 우리 법조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법률행위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는데, 동기라는 게 뭐냐?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말해요.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법률행위 내용이에요. 이게 착오가 있어야 되는데, 동기라는 건 뭐냐면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너는 왜 갑 부동산을 샀니? 물어보니까 을이 얘 토지를 사서요, 저는 거기에다 전원주택 집을 지으려고요. 집을 지으려고요. 집 지으려고 토지를 산 거예요. 집 지으려고 을은 매수한다는 의사로 매수한다는 표시를 한 거예요. 즉 매매계약을 한 거예요. 집 지으려고 샀다. 이게 매매계약이에요. 매매계약. 즉 의사표시, 계약, 법률행위. 이쪽은 법률행위. 너 왜 계약했니? 집 지으려고요. 법률행위, 을이 매매계약을 한 이유예요. 이게 동기라고 해요. 너는 무슨 동기하에 샀니? 집 지으려고요. 문제는 집 지으려고 을이 샀는데 건축허가 안 나. 집이 못 지어지는 거야.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 이 동기에 착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동기의 착오예요. 그러면 집 지으려고 을이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축허가 안 나와. 을을 찾아갑니다. 나 집 지으려고 샀는데 허가가 안 나. 집이 안 지어져. 나 찾고 있어. 집이 지어진다 착각에 빠졌으니까 착오 취소할래요. 그러면 갑이 내가 임마 네 마음속을 어떻게 하니? 취소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동기라는 것은 의사표시, 법률행위 전단계예요. 전단계. 의사표시는 여기 있었죠. 의사표시 전 단계야. 따라서 의사표시 꼴 계약 이꼴 법률행위. 동기라는 것은 계약,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란 얘기야. 법률행위를 하기 전 단계. 따라서 우리 법조문에서는 어디에 착오가 있어야 돼?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돼. 계약은 의사표시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거나 법률행위에 착오가 있거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거나 그래야 착오가 돼요. 그런데 동기라는 것은 의사표시 전 단계야. 전 단계. 즉 계약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얘가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 계약 내용이 되겠어요? 마음속 동기는 마음속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으로 되지 않아요. 따라서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취소는 안 되는 거예요. 이유. 동기는 의사표시가 아니야. 법률행위가 아니야.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아니야. 마음속에 머무르는 한 동기는 절대 법률행위에 영향을 못 미쳐요. 우리 동기불법 했어. 동기불법. 판사에서
마음속 동기가 반사회일 때 내 마음속에 천하를 엎어버리려는 마음, 속마음이 표시만 안 되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반사의 동기가 표시됐다면 그때는 비로소 반사회로 가는 거야. 마찬가지요. 마음속 동기는 절대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마음속 동기착오를 이유로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동기의 착오, 첫 번째 정리합니다. 동기의 착오가 있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유, 동기는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표시 전 단계예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란 얘기지. 계약 법률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계약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동기착오 원칙 취소할 수 없어. 하지만 똑같아요. 반사하고. 이 마음속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됐다면 이제는 계약 내용으로 수면 위로 부상했어. 따라서 우리 계약할 때 저 집 지으려고 당신 토지 사는 거예요. 표시했다면 이제는 계약 내용으로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 마음속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됐다면 이제는 동기착오를 이유로 착오 취소할 수 있게 돼요. 표시하면 계약의 법률행위에 이제 내용이 된 거예요. 자, 하나 더. 표시돼야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데 갑이 을에게 너 여기에 건축허가 나와. 집 지을 수 있어. 아, 그래요? 저 집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사실은 허가가 안 나오는데 상대방이 나온다고 나를 꼬신 거지. 이걸 상대방으로부터 내 동기착오가 유발됐다고 그래요. 유발된 동기착오. 즉,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상대방으로부터, 즉, 착오 일으킨 자의 상대방, 갑으로부터 내 착오가 유발된 경우라면 이 상대방이 꼬셨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 마음속 동기를 아예 상대방이 꼬셨죠. 따라서 상대방이 당연히 알지. 아니까 꼬셨겠지. 그러니까 표시하고 유발은 같은 말이에요. 내가 표시했든 상대방이 유발했든 이건 안다는 얘기야. 따라서 유발된 경우라면 표시가 됐든 안 됐든 무조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 3단계예요. 동기착오는 자, 항상 정리를 잘해야 돼요. 간단히. 동기는 법률행위 전 단계 내용이 아니에요. 따라서 동기착오, 마음속 착오를 이유로 취소 안 돼. 착오 취소 안 돼. 하지만 내 마음속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됐다면 이제는 법률행위 계약 내용이 됐어. 따라서 이제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자, 따라서 동기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1차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 하지만 상대방이 내 동기착오를 유발했다. 유발. 그렇다는 얘기는 이놈이 내 동기를 알고 있다는 얘기지. 거기에 내가 꼬임을 당한 거지. 이 경우라면 표시됐든 표시되지 않됐든 어차피 상대방이 알고 있으니까 표시하고 결과가 똑같은 거야. 따라서 유발 이 두 글자가 뜨면 표시됐든 안 됐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요. 이게 동기착오 3단계예요. 자, 그러면 일단 동기착오부터 정리. 왼쪽 법조 밑에 착오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피해자가 모르고 밑줄. 가장 기초예요. 이런 거 시험 안 나와요. 모르고. 개념은 파악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일치를 2번. 모른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알고 하는 비진이하고 2번 하고 있어요. 통정과 구별되죠? 모른다는 점에서 구별되잖아요. 비진이하고 통정하고.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작고에서 하나하나 자꾸를 만드세요. 자, 밑줄 마시면 돼. 오른쪽 착오의 유형. 동기착오 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봐요. 오른쪽. 밑줄 하지 말아요. 자, 내가 밑줄을 하라는 데만 하세요. 동기란 것은
법률행위 계약을 하게 된 이유, 연유를 말해요. 이유지. 따라서 동기란 것은 의사표시 전 단계. 이 그림에서 보이죠? 집 지으려고 속마음 갖고 의사표시하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의사표시 앞 단계예요. 이 말이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전 단계니까. 의사표시 이꼴 법률행위예요. 따라서 동기란 것은 의사표시 전 단계로서 의사표시 아니다. 계약 내용 아니다. 따라서 동기착오가 있다 해서 마음속 동기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밑줄. 동기착오 원칙 취소할 수 없다. 2번 예외. 하지만 이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 밑줄. 여기만 밑줄하는 거예요. 단어 공부해야 된다 해서. 표시했다면 이제 상대방이 알죠. 계약 내용으로 되었다면 이제는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표시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4번 가요. 그런데 이 동기착오가 곧 있습니다. 나의 이 착오, 동기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동그라미.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유발됐다면 앞으로 가요. 내 동기가 표시됐든 설사 상대방 표시 안 됐든 유발 나오면 무조건 동기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밑줄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그래서 상대방이 내 동기착오를 유발했죠? 그러면 상대방이 안다는 얘기지. 유발이 표시예요. 따라서 표시됐든 안 됐든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결국 3단계. 동기착오가 있다. 동기는 마음속. 내 마음속 착각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지. 하지만 내 마음속 동기가 2번이에요. 상대방이 표시됐다면 이제는 계약 내용이 됐어. 법률행 내용. 따라서 이제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원래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내 동기 착오를 유발했다고? 유발? 그러면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유발이라는 단어가 뜨면 표시됐든 표시되지 않았던 동기착오를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유발. 여기만 별 3개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거기 5번 봐봐요. 내가 땅을 샀는데 법령상 제한, 즉 건축 허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허가가 안 나와. 집 지으려고 샀는데 집이 안 지어진 거죠. 이게 바로 동기착오예요. 동기착오. 법령상 제한으로 나중에 하자담보책임에서 똑같이 나와요. 외워요. 법령상 제한이 나오면 허가가 안 나온 거. 내가 토지를 샀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온 거. 그게 관련 법상 제한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에 묶였다는 얘기지. 그래서 법령상 제한 이 5글자는 나중에 계약법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법령상 제한이 나오면 아하 토지를 샀는데 집 지으려고 샀는데 허가가 안 나왔어. 법상 제한으로. 그 정도만 밑줄만 일단 해놔요. 오케이 넘깁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표시상의 착오 있죠? 이게 전형적인 의사표시 불일치에 관한 표시를 잘못했다. 표시상의 착오예요. 공 하나 빠뜨린 사건.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고딕 이런 거 아직 하지 마시고 나머지 할 필요 없어요. 자, 착오 취소 요건. 이제 여기로 가는 거예요. 동기착오가 꽤 잘 나와요. 그래서 순서대로 3개, 3단계 공부하시고 이제 중요 부분하고 중대한 과실 여기를 할 거예요. 착오도 내용이 많아요. 자, 중요 부분 관련해서. 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해야 돼요. 중요 부분에 해당되려면 우리 대본 판례요. 반드시 금전적 손해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경제적 불이익이란 것은 갑이 지금 착오를 일으켰죠. 표의자, 의사표시한 갑이 착오를 일으켰는데 착오자, 표의자, 착오를 일으킨 놈. 이 착오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 즉 금전적 손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요 부분으로 봐서 취소를 허용해줘요. 따라서 중요 부분에 해당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제 엎어. 착오를 일으킨 갑에게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그러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
중요 부분이 아니면 취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 금전적 손해가 있어야 중요 부분. 그래야 취소가 가능하지. 하지만 불이익이 없어. 그러면 중요 부분 아니고, 중요 부분 아니면 취소도 못하고. 이 관계가 이어지고, 두 번째,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에 착오가 있었다. 사례. 농사 지으려고 샀는데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겨 있더라. 이 판례예요. 나는 토지의 현황, 농사 지으려고 맨 땅 1000평을 샀어요. 근데 절반 500평이 세상에 물에 잠겨 있어.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 자, 이거 착오 중요 부분에 해당돼서 착오 취소 허용해야 될까요? 중요 부분 아니라고 봤을까? 일단 중요 부분으로 보냐 안 보냐는 한번 느껴봐요. 이 경우 내가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은지 취소를 허용 안 해야 될 것 같은지. 농사 지으려고 샀는데 절반이 하체 모르고 샀다는 얘기지. 취소해야지. 중요 부분. 그래서 토지의 현황이나 또는 경계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이거 중요 부분으로 봐요. 중요 부분으로 보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돼요. 그 다음 보증을 섰는데 내가 보증 서준 놈이 아니야. 갑이 을을 위해서 보증을 서줬는데 세상에 A란 놈이 채무자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해서 보증 서주죠. 보증. 근데 내가 보증 선 놈이 내가 원한 을이 아니라 A를 위해서 보증을 서준 거야. 그러면 보증 서준 나는 알지도 못한 A를 위해서 내 재산 걸어야 돼? 보증?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보증 잘못 쓴 거. 중요 부분이지. 따라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란 게 뭐냐? 내가 보증을 서줬는데 내가 보증을 서준 채무자가 동일성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 아들을 을을 위해서 보증을 서줬는데 또는 근저당을 박았는데 글쎄 전혀 모르는 A놈이 채무자인 거지. 그러면 나는 A를 위해서 보증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거 중요 부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라고 해요. 그 다음 목적물이 바뀌었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고 나중에 외울 거지만 자, 내가 A 건물을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놓고 보니까 B 건물이야. 매매 목적물이 바뀌었다는 얘기지. 동일성이라는 얘기는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야. 내가 보증 쓰려고 한 놈이 아니고 내가 살려는 물건이 아니고 자, 내가 살려는 건물은 A인데 잘못 산 거지. 목적물이 바뀌었지. 나 취소해야 돼요? 그냥 여기서 살아. 취소해야지. 목적물이 바뀌었다. 이것도 중요 부분. 즉 취소해야 된다. 그 느낌이 들면 중요 부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현황 예로 기억해요. 농사 지으려고 토지를 샀는데 절반 이상이 하천이더라. 취소해야지. 중요 부분. 내가 보증이나 또는 근저당을 물상 보증이 나중에 한 바퀴 돌면 더 이해돼요. 보증을 샀는데 쉽게 내가 아들을 위해서 보증 쓰려고 했는데 그놈이 아니야. 전혀 모르는 놈이야. 채무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보증 쓰려는 채무자가. 자, 취소해야지. 중요 부분. A 건물을 사려고 했는데 목적물이 바뀌어버렸네. 나는 A 건물 사야지. 중요 부분. 그래서 중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얘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라. 나머지는 그냥 이해를 위해서 한 것뿐이에요. 기출은 기출이지만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온 것도 일단 기초에서 확인해야 돼요. 자, 우리 대법원이 가장 중요한 게 중요 부분에 해당되려면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시험에 이게 나와요. 같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 아니고 중요 부분이 아니면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이걸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시가의 착오. 무슨 얘기냐? 을이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샀는데 사실은 5억인데 을이 10억에 샀어.
을이 이 아파트 요즘 시세가 10억인 줄 알고 산 거예요. 근데 시세가 5억이야. 자, 찾아옵니다. 나 잘못 샀어. 네 아파트 5억이라며? 나 2배나 주고 샀으니까 나 시가에 착각이 있었네? 자고치 살 수 있다 없다? 한번 생각해봐요. 시가에 착각이 일어났어. 을 입장에서 엄청나게 중요하지. 비싸게 샀으니까.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착오 취소도 들어오면 나만 할 거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시가를 착오했다 취소해주면 나만 할 거래가 어디 있어. 이론이 착각했어도 다 착오 취소된다면. 그래서 시가의 착오는 절대 착오 취소할 수 없어. 즉 중요 부분 아니라고 봐야 돼요. 나한테는 중요하지. 근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는 시가 착오를 이루는 절대 착오 취소할 수 없어. 착오 취소할 수 없다. 결론 정했어요. 그러려면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야. 왜? 중요 부분이 아니어야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결론을 정해요. 그렇지. 시가에 착각이 있다고 해서 착오 취소 허용하면 이 거래가 나만 할 거래가 어디 있어. 대법관이 결론 딱 정해. 그리고 나서 그러려면 날리려면 중요 부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래서 까꿀로 가요. 까꿀로. 자, 시가의 착오. 이 정도가 좀 중요해요.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는 시가의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봤고 취소할 수 없다고 봤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금전적 손해가 없다면 착오 취소하지 마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중요 부분 아니라고 봐야겠죠. 서로 연결돼요. 이거 훈련해야 돼. 처음에는 어려워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이 연결을 잘해야지 민법 실력이 올라가요. 따라서 딱 계속 물고 늘어져야 돼. 민법 잘하려면. 그래서 중요 부분에 관한 중요한 판례 봤어요. 자, 중요 부분 1번은 시험에 나온 적 없고 자, 2번이 중요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따라서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 착오를 할 수 없다. 즉 교재는 이게 나와 있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 아니다. 그 말은 뭘 공부하겠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라. 그걸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2번 앞에 그 왼쪽 여백이 있죠. 중요 부분 저기다 적어요. 1번 반가로 1번 중요 부분에 음이 있죠. 음이 오른쪽 여백에 써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 이걸 외워야 2번으로 연결하면 돼. 긍정을 외우고 풀어가는 거예요. 부정은 안 외워줘요. 긍정부터 외우는 거예요. 중요 부분에 해당되려면 금전적 손해, 그걸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만 중요 부분. 따라서 이제 2번가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이라 할 수 없다. 자, 그거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 그래야 중요 부분. 그 여백에가 별 3개. 별 3개. 결국 추가 필기한 여백하고 동그라미 2번이 같이 별 3개란 얘기예요. 별 3개.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중요 부분에 해당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 외우는 거야,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풀어가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 이걸 외워놔야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 아니고 중요 부분 아니니까 자꾸 취소할 수는 없고. 그 다음 넘어가요. 맨 밑에 갑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맨 밑에 판례. 자, 봐요. 근저당권 박았는데 보증하고 똑같아요. 물적 보증이니까. 세 번째 줄 봐요.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자, 한번 봐요. 볼게.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파트를 근저당 잡아줬어요. 물상 보증이라고요. 내 아들 채무자 을이라고 알고 은행하고 근저당 계약서 써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은행한테 돈 빌린 놈 내 아들 을이 아니라 그 채무자가 병이 돼 있다는 얘기지. 내 아들도 아닌. 그러면 나는 이 알지도 못한 병을 위해 내 아파트 근저당 잡힌 거야. 따라서 채무자가 받겠다는 얘기지. 보증을 서준. 근저당도 보증이에요. 물적 보증. 나는 을을 위해서 보증을 서줬는데
아이고 계약서 보니까 채무자가 병인의 딴 놈이네. 보증을 잘못했다는 얘기, 근저당을 잘못 박았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걸 무슨 차고? 채무자의 동일성, 채무자가 받겠다는 얘기지, 보증에서. 그러니까 시험은 근저당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저당을 썼는데 채무자가 받겠다. 이와 같은 착오는 당연히 중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바뀌었어. 밑줄.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 해당. 됐죠? 여기 있잖아. 이거야. 채무자가 바뀌어서 보증해서 보증하고 근저당 했잖아. 그래서 밑줄만 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목적물이 바뀌었죠? 이게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로 이거. 목적물이 바뀌었어. 그러면 A 건물 살려고 했는데 B 건물이라는 얘기. 목적물이 바뀌었어.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세하게 보지 마요. 내용 보지 마. 목적물이 바뀌었어. 보증 섰는데 채무자가 바뀌었어. 이것만 이해하면 내용 볼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읽으려고 하지 말아요. 제가 중요한 거 아니면 안 읽으니까. 그 다음 4번으로 가요. 동그라미 4번. 토지의 현황 또는 경계에 관한 착오죠. 자, 판례 봐봐요. 나는 이 땅을 전부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사서. 근데 측량한 결과 절반 이상이 하천 물에 잠겼네. 이와 같은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 이건 이해가죠? 이해간 건 따로 안 해도 돼. 그렇지. 나 농사 지으려고 샀는데 절반이 물에 잠겼어요. 취소해야지. 이 느낌이 들면 중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중요 부분이다. 이걸 외우지 마시고 느껴봐요. 다시 봐봐. 가급적 이해해버린 게 좋아. 그럼 안 외워도 돼요. 이건 외워야 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 이건 외우고 얘들은 안 외워도 돼. 토지 현황하면 이 사례를 생각해요. 농사 지으려고 샀는데 절반이 물에 잠겼어요. 취소해야지. 중요 부분. 내가 보증을 서줬는데 내 아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줬는데 아이고 내가 보증을 서준 놈이 딴 놈이네. 채무자가 받겠다는 얘기지. 당연히 나는 취소해야지. 따라서 중요 부분. 나는 A 토지, A 건물이 필요해서 계약을 했는데 세상에 엄한 건물이 계약서에 박혀 있는 거야. 나는 이 건물 필요 없어. 내가 원한 건 A 건물, A 토지니까. 따라서 목적물이 바뀌었어. 취소해야지. 중요 부분. 즉 중요 부분이다 취소. 이게 아니라 취소해야지. 이 느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목적물이 바뀌어서 취소. 중요 부분. 보증을 잘못 썼어. 취소. 중요 부분. 까꾸로 가라는 얘기예요. 까꾸로. 농사를 못 지어? 취소. 중요 부분.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어디 가느냐. 저기 위에 있네요. 그 위에 판례 있죠? 판례 동그라미 1번이 있죠? 시가착오. 중요 부분 할 수 없다. 자, 시가착오 밑줄하고 중요 부분 아니다. 즉,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자, 시가는 오로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비싸게 샀든 싸게 팔았든 착오가 아니에요. 시가착오는 착오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시가착오. 오케이. 이제 중대한 과실 와봐요. 이제 설명 들어봐요. 설명. 그래서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는 얘들은 잘 나오지 않고 경제적 불이익 반드시 해야 돼요. 별 3개 박았으니까. 시가착오도 중요한데 별 3개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별 3개는 안 했어. 자, 이제 중대한 과실. 착오를 일으킨 놈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착오 일으킨 갑에게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일반 과실, 경과실 같은 말이에요.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착오를 일으킨 갑, 이놈이 표의자 갑이에요. 착오를 일으킨 놈, 착오자. 착오를 일으킨 갑에게 이 착오에 과실이 있어, 잘못이 있어. 경과실. 취소할 수 있다지. 중과실만 취소 못해요. 따라서 일반 보통 과실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하죠. 화살표는 굳이 할 필요 없고. 얘가 착오를 일으켰어요. 착오를 일으킨 갑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죠?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어. 근데 문제는 을이 갑의 이 착오를 아주 중요한 말 알고 이용했어. 을이 갑한테 착오가 있다는 사정을 상대방 을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어. 그러면 을은 좋은 놈 나쁜 놈. 내가 착오가 있었는데 이놈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는 얘기죠. 아까 불공정한 거 비슷해요. 나한테 착오를 이렇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러면 취소 못하는 거야, 이 계약을. 하지만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이 네 단어가 뜨면 비록 나한테 이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결론이 바뀌어버려요. 취소할 수 있다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기출 6번이에요. 6번. 최근에 계속 나와. 그래서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해요. 하지만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이 단어 4글자가 뜨면 비록 나한테 이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이제는 취소할 수 있지. 이유, 이놈이 나쁜 놈이니까.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어? 나쁜 놈. 따라서 나는 비록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결론이 바뀌어버려.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거예요. 자, 봅니다. 중대한 과실 어디를 보시느냐? 알고 이용했다. 아이고. 자, 효과부터 갑니다. 4번에 양거래 1번이 있죠. 일단은 유효. 단 요건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효과예요. 취소입니다. 취소. 자, 취소하면 이런 밑줄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무효. 취소 효과가 2번에요. 처음부터 무효. 눈으로만 보시고 시험 안 나오니까 이런 거. 자, 착오 취소 똑같죠? 법조문에 있어요. 선의 3자에게는 이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똑같아요. 의사표시 동네는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3번이야. 3번 보려고 지금 온 거야. 자, 중과실 내용인데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헤맨 거야. 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래 목차 양거래 2번 있죠? 왼쪽 양거래 2번에 이 3번 목차를 넣어줘야 돼. 근데 없잖아. 여기 있죠? 그러니까 중과실 관련 내용이에요. 3번.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우리 법 조문에 따라 취소하지 못한다. 밑줄.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해.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보통 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 끊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과실은 상관없어요. 취소할 수 있어. 중과실만 취소할 수 없어. 그런데 저 위로 가요. 아휴, 교재가 복잡해. 저기 동그라미 2번 가봐. 판례. 위에 동그라미 2번에 판례 있죠? 자, 상대방이 피해자의 갑의 착오를, 자, 밑줄 알고 이용해서 상대방이 피해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 여기 동그라미 빵빵해. 4글자.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그러면 나쁜 놈. 이놈 보호할 필요 없겠죠? 따라서 설사 나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취소할 수 있다야 있다. 그래서 원래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예외.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 이 4글자를 외우란 얘기예요. 알고 이용했어? 그러면 나쁜 놈. 3글자를 뱉어요. 이 나쁜 놈. 나는 비록 잘못이 크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왕별. 여기다 왕별 봐봐요. 별을 크게, 별 3개보다 더 중요한 게 왕별이에요. 기출 6번이에요. 6번. 그래서 4번에 3번하고 지금 한 동그라미 2번을 순서가 그렇게 가야 돼. 까꿀로 가야 돼. 까꿀로. 논리상. 자, 다시 갑니다. 3번.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우리 법 조문에 따라 취소 못해. 잘못이 크니까. 중과실 취소 못하는 거지. 보통 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나와요.
그런데 다시 위로. 내가 아무리 중과실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내 착오를, 피해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나쁜 놈이니까 보호할 필요 없겠죠. 나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있다로.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봐요. 자, 항상 사례로 공부합니다. 갑이 착오를 일으켰어요. 매매계약 했어. 을이 토지를 갑소유 토지를 샀어요. 을은 왜 샀느냐? 집 지으려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줬어요. 자, 토지를 먼저 인도받을 수 있어요. 토지 인도받았어. 을이 A라는 공사업자하고 공사계약, 건축계약을 해요. 집 2층짜리 전원주택 공사계약을 해요. 토지 인도받았으니까 집을 올리려고 계약합니다. 자, 공사 도급계약 그러는데 보통 계약은 계약금 걸어요. 계약금으로 1억을 지급했어요. A에게. 공사대금이 약 10억쯤 나온대요. 그래서 10% 계약금 1억 줬어. 자, 한참 텁하고 있는데 이제 잔금 날짜가 와서 잔금 주려고 완전히 등기 박으려고 하는데 갑한테 전화가 왔어요. 매수인들한테 미안해. 이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어. 취소할게. 갑이 착오 취소해버렸어요. 그러면 취소하면 소급 모여가 되니까 받은 거 돌려줘. 토지 받았죠. 공사 지금 시작했잖아. 돌려줘야 돼. 그럼 공사 스톱되죠. 그러면 을은 이 공사업자의 계약이 불발이 됐어. 공사 더 진행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얘 사정으로 얘는 잘못 없잖아. 공사업자는. 얘가 토지를 돌려주는 바람에 시작 안 됐으니까 이 계약금 1억이 상대방에게 몰수돼요. 뺏긴다는 얘기요. 이게 나중에 계약금 계약에서 배워요. 을은 A에게 지급한 계약금 1억을 얘한테 뺏깁니다. 이게 위약금 특약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을은 졸지에 이놈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바람에 1억이라는 손해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을은 갑한테 얘기합니다. 야, 갑! 네가 임마 이 계약 착오 취소한 바람에 나 1억 손해봤어. 너 임마 손해배상해. 손해배상 1억 손해배상해. 착오 취소를 당한 상대방 을이 착오 취소한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한번 찍어봐. 을이 갑에게 손해 발생했죠? 손해 1억 발생했어. 야 임마 손해배상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봐요. 우리 법상 손해배상을 누군가에 청구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돼야 돼. 첫 번째, 채무불이행. 상대방이 지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채무불이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나한테 때렸어. 불법 행동을 가했어. 이걸 불법행위라고 해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불법행위 효과 손해배상. 누군가 우리 때리면 형사합의라고 하죠. 그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내가 누군가에게 요구하려면 반드시 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이 성립했거나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해야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이 갑과의 매매계에서 발생한 1억이라는 손해를 갑으로부터 배상을 받으려면 둘 중 하나에 해당이 돼야 돼.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죠. 이게 채무불이행이야? 채무불이행 아니야. 그러면 채무불이행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게 그러면 불법행위냐 아니냐에 따라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게 나에 대한 불법행위예요? 아니야. 착오 취소는 우리 법이 허용했어요. 따라서 착오 취소는 불법행위가 아니지.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상대방 을은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설사 자기한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다야,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줘야 돼요. 이유, 항상 이유. 착오 취소는 불법이 아니다. 착오 취소는 불법이 아니야.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아요. 착오 취소는 적법한 행위지. 법에서 허용했잖아요. 착오가 있으면 중요 부분이에요? 네. 중대한 과실은 없어요? 네. 취소하세요. 법이 허용한 적법한 행동이지 불법 행위가 아니야.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사 지한테 손해가 발생해도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다. 없다로 끝나요. 이거 잘 나와요. 기출 4번. 그래서 이것도 별 3개 들어갈 거예요. 착오에서 아까 동기착오, 유발 거기하고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거기 한 4번 나왔고 그 다음 중요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따라서 없으면 안 돼. 그 다음 이거예요.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효과에서 나와. 효과에서. 효과.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어디 있어? 중과실 지웠나? 지웠네. 중대한 과실이 지웠죠? 이거 하느라고.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 이 4글자가 뜨면 중과실이 있어도 나는 취소할 수 있다. 이유. 알고 이용한 상대방이 나쁜 놈이니까. 이유는 나쁜 놈. 따라서 나는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원래는 안 되지만 예외. 이 3개가 가장 잘 나와요. 동기착오까지 4개. 그러니까 오늘 제가 딱 별 3개 한 것만 복습 정확히 하면 돼요. 나머지는 시간 있으면 하고 안 해도 돼요. 별 안 박은 것은. 어차피 별 싸움이에요. 별 싸움. 자,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오른쪽 4번의 효과에서 3번 그 다음이 있어요. 자, 상대방 을은 착오 취소를 한 피의자 갑에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을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착오 취소한 피의자는 갑이라는 걸 사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유가 앞에 있어. 이 착오 취소는 불법이 아니야. 적법이죠? 그게 이유야. 이유는 우리 시험 지문에 뜬다 안 뜬다? 안 떠요. 우리 시험 지문은 친절하지가 않아. 그냥 들이대 맞는지 틀린지. 그럼 내가 머릿속으로 막 계산해야 돼. 이유. 불법 행위가 아니야. 불법이 아니야. 간단히. 불법 아니야. 뭔 불법 행위. 착오 취소는 법이 허용한 적법. 그래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별 3개. 여기가 별 3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잘 나와요. 자, 이제 넘겨보시고 할 게 없어. 다른 제도와의 관계 6번이 아주 중요한데 이건 한 바퀴 돌아야 돼요. 해제, 계약법 내용과 연관돼서 그래요. 오케이, 이 정도 착오 다 했어요. 착오는 교재 내용은 막 4, 5페이지 되지만 모든 기본서가 그래요. 모든 기본서를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읽지 마세요. 읽지 말고 전혀 도움 안 돼요. 그 중에서 나올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1년간 과정이에요. 공부를 절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가리킨 내용만 소화시켜도 넘쳐요. 그것도 넘쳐. 특히 가리킨 내용이 종류가 2개가 있어. 그냥 한 내용이 있고 별을 박아버린 내용이 있어요. 별 3개 왕별 박은 것은 반드시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외우란 얘기예요. 결국은. 반드시. 그 다음 별 3개부터 먼저 확실히 하고 시간이 남으면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쭉 보다가 여기 딱 집중하든가. 나머지도 나오니까 하긴 해야 돼요. 이것만 하는 거지. 제가 하지도 않은 내용 절대 복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유. 지금 단계가 아니어서 어려워서 안 하는 내용이 있고 안중에서 하는 2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하지 않은 내용은 절대 복습하지 마시고 그것만 지키면 그렇게 고생 안 하고 민법 점수 나와요. 근데 스스로 고생을 만들어. 막 다 읽어보려고 해. 그러지 마. 제가 가르친 것도 소화 못 시켜요. 아셨죠? 욕심 부리기 없기.
그래서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제가 다 밑줄 쳐주잖아. 딴 거 잊지 말라는 의미에 쳐준 거. 제가 왜 고생스럽게 일일이 여러분들 초등학생도 아닌데 쳐주겠어. 고생하지 말란 얘기요. 혼자 막 밑줄 치고 하면 다 치거든. 다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예 제가 밑줄 아닌 건 절대 하지 말아요. 절대. 4월까지 밑줄 쳐드릴 거니까.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다음 주에 사기강박, 효력 발생, 그 다음에 대리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요.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